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모드연구소 김승일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는 생성형 AI 시대에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이 컨퍼런스의 주제와도 연관 있는 생성형 AI 시대가 진짜로 성큼 다가왔죠. 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도 버튼을 한번 엔터 누르면 이제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 그리고 다들 쓰시겠지만 챗GPT 많이 쓰시죠. 저도 기획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세상이 정말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이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컴퓨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거를 잘하는 영역이었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사람이 푸는 게 일반적인 거였는데 이제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챗GPT를 써보시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좋은 답을 합니다. 처음 챗GPT 3.5 나왔을 때 계산을 조금 못했었어요. 지금은 잘합니다. 1653 24 곱하기 173을 해봐라. 그러면은 2858 4852라고 하는데 사실은 2860 105예요. 그래서 처음 이런 계산 못할 때 사람들이 이런 계산도 못한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컴퓨터는 계산을 잘 합니다. 오픈 AI가 만들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이런 계산도 잘 하고요. 심지어 이런 계산을 그냥 대충 이게 언어 모델이잖아요. 대충 한 것도 사람보다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6자리 곱하기 3자리 273548 곱하기 964 해봐요. 이러면은 어렵죠. 근데 거의 맞췄어요. 예, 거의 맞췄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답을 하는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는데 이제 2022년 후반부터는 인공지능이 그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네, 한번 볼게요. 6살 어린이와 화해하는 법. 이게 쉽나요? 사실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계부를 잘 못 쓰거든요. MBTI 극P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강연장도 좀 늦게 와가지고 다들 너무 당황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대표로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교권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이게 사람도 어렵죠. 전 챗GPT한테 이거를 다 물어봤었는데요. 진짜 그럴듯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도 웬만한 지식인보다 나을 정도로 이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에 인공지능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이 참 무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죽기 전에는 이런 제너럴한 인텔리전스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할 줄은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지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발명품은 뭘까요?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진 않았네요. 이거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발명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는 화장실이라 그랬어요. 화장실이 없었으면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화장실이 제일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했고 제가 어디 강연을 갔더니 어떤 학생은 또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요. 하여튼 인간이
다양한 발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문자의 발명이 굉장히 큰 위대한 발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면서 저는 이제 회사 대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도대체 다른 동물이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크게 번성을 했지? 그 비밀을 알면은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하면 우리 회사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크게 발전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 답이 제가 봤을 땐 문자의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분명히 다른 동물도 되게 똑똑한 토끼나 거북이나 사슴이나 사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토끼는 어디에 토끼풀 먹이가 많이 있는지 알고요. 자기를 잡아먹는 맹수로부터 피하는 방법도 아는 토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근데 그 토끼가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 주려면 어떻게 전달을 해주죠? DNA로 전달을 해야겠죠. 다음 세대에 DNA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뭔가 좋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30년이 걸리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불완전한 방법으로. 예.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 돼요. 예, 전달이 되죠. 예, 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큰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문자가 아니라 뭐 유튜브다, 영상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보의 전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인간의 발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 회사에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사 내에서 정보가 굉장히 잘 순환이 돼야지 발전을 하겠구나.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내부에서 모든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외부 회의를 가던 뭐 내부에서 팀장 회의를 하던 누구나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회사 이렇게 많이 발전하진 않더라고요. 또 다른 비밀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자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정보를 전달만 해도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여지까지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의 생성 자체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정보의 생성은 인간의 몫이었는데요. 이제는 바뀐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 시대에는 이제 인간보다 빠르게, 인간보다 무한히 전기만 주면, GPU만 있으면, GPU 구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는 정보가 무한히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좀 숨 차죠?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는 거 숨 차죠? 저도 숨이 찹니다. 근데 그건 다 정보의 전달만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제 정보의 생성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그 발전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3년 뒤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고 10년 뒤에는 우리가 화성에 놀러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잖아요. 언어 모델인 거죠.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고 언어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온 지 이제 2년 가까이 됐죠. 2살 된 언어를 배운 애가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친구한테 수학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인공지능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럴 때가 특이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예로 뭐 알파고 같은 예가 있죠. 알파고가 처음에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한,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알파고를 버전업해서 마지막에 나온 게 알파고 제로인데 이거는 알파고랑 알파고가 서로 그냥 더 가면서
발전을 해서 기존의 인간의 기보로 배운 알파고를 이제 잽단되게 이긴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바둑이라는 싱글 태스크에 대한 거니까 뭐 똑같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은 예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예가 있기 때문에 꼭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지금 현재의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이 찰 정도로 빠른데 앞으로 펼쳐질 기술의 발전 속도는 조금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무서워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게끔 학습을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박아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흉내내려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오히려 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도록 학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대학 시험 봤죠? 네, 강의 듣고요. 시험 보고요.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답이 있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학위를 받든 아니면은 어떤 수료를 하든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서 먹고 사는 어떤 이런 교육 체계가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이 오히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도록 학습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답이 정해진 문제를 풀도록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나겠죠. 역전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 기술 같이 급변하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 그래서 모델이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군비 경쟁하듯이 모델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19년 말 이 정도쯤까지는 모델을 키우면은 좋지 않다가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오버피팅이라는 게 생겨서 모델을 키우면 오히려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게 모든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던 거였고, 근데 2019년도 말에 다른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미친 척하고 더 키워봤더니 훨씬 좋아지더라라는 게 나오면서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 이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조금 탈피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를 주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구구단이다, 답이 정해져 있죠. 이런 거는 그냥 커뮤니티에서 뭐 토론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죠.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기존에 하듯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고요, 반복 학습하고요, 시험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만나는 문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답이 정해져 있나요? 그럼 다 부자가 됐겠죠.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거를 먼저 좀 정의를 살펴보면은, 저는 커뮤니티를 이렇게 정의해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 인공지능 커뮤니티다, AI 프렌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인공지능 커뮤니티를 이루겠죠. 아이의 육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로 가죠? 맘카페로 가죠. 맘카페도 아주 훌륭한 커뮤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예.
그들끼리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서로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그냥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에서는 저는 지식이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식이 서로 나누어져 가져 있고 우리가 서로 함께 답을 찾아 나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공유 문화가 오히려 빠른 기술의 발전을 갖고 오죠. 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게 학습 효과도 더 뛰어나대요. 이게 그 러닝 피라미드라고 그냥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 그냥 강의, 지금 요게 강의식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은 오, 되게 재밌다. 뭐 정말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달 뒤에 가보면은 5%만 기억에 남고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런 패시브한 러닝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내가 그룹 디스커션하고 토론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저는 이거를 여러 번 했으니까 딸딸딸 외우고 있겠죠. 잘 알고 있겠죠. 저는 90%이 자료가 없어도 90% 기억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액티브한 러닝을 할 수 있는 곳이 커뮤니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자랑 AI 프렌즈는 정말 대단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연구소는 이런 커뮤니티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커뮤니티형 교육의 사례들을 조금 갖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연구소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랩이라고 부르는 연구 서비스. 이게 그냥 커뮤니티에서 자율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게끔 해가지고 하는 자율 연구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픈형 리서치.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을 조금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연구 모임이 한 80여 개 정도의 연구 모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저게 조금 숫자가 다른데 800개가 조금 넘고요. 활동하는 연구원은 16,000명 정도 누적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갖고 왔습니다. 얘는 디바랩이라고 하는 드론 비디오 어널리시스 랩인데요. 드론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건데 뭘 분석하는 거냐면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거기 보면은 우영우 변호사가 돌고래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고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그 우영우 드라마 이후에 제주도에 남방 큰 돌고래를 보는 관광 산업이 되게 커져요. 근데 이 돌고래라는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이 관광이 무분별하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막 배가 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관광객들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돌고래가 먹이를 잡는 어떤 시기도 있고 뭐 쉬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러는데 일정 이상 사람이 다가오면은 얘가 계속 경계를 하고 먹이 활동을 안 한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러면서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양 생물들을 좀 보존하자라는 마크라고 불리우는 비영리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랑 같이 드론을 띄워서 이제 그 배가 돌고래에 얼마나 가까이 가는지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어떤 걸 연구하는 랩이고요. 요게 실제로 나온 건데 혹시 좀 중간쯤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대충 중간 정도쯤. 네.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안 되나요 혹시? 안 되나요? 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면서 봅시다. 괜히 아까 전에 넘겼네요. 많이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지금은 2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1기 때 만들었던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 모델 정도까지를 만들고 이 겉에 이제 프론트 쪽은 잘 UX나 이런 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결과만 좀 보려 그랬는데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배의 길이를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하면 배의 길이는 원래 알고 있으니까 대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돌고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 길이 대비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이 돌고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게 일정 이상 다가오면은 이제 알람도 주고 신고도 하고 이런 걸 하려고 이제 이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과 이제 프론트 앱이나 웹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하는 걸 이제 2기 랩을 지금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디바 랩입니다. 여기 랩장님 있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 연구 이러면 좀 딱딱하고 좀 그렇잖아요. 좀 되게 공부 많이 한 가방끈 긴 사람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유튜브 쇼츠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의 예를 갖고 와봤는데요. 얘는 이런 거예요. 혹시 그 웹툰이기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도 나오는데 비질란테라는 웹툰이나 드라마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네, 오 보셨군요.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막 무슨 살인을 저질러도 조금만 있다 금방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분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이거 판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우리 분개하고 그래서 다크 히어로가 나와서 사적 제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그거를 연구한 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를 이제 분석한 랩인데요. 그 한문철 TV라고 블랙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면은 몇 대 몇 과실 비율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댓글들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래서 과실이 이게 분명히 앞차가 잘못한 것 같은데 6대 4가 나왔다 그러면 왜 이게 6대 4냐 100대 0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붕괴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그거를 좀 연구라는 게 사실 우리 근처에서 쉽게 또 접근할 수 있게 저희가 쇼츠를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Choices have consequences. Oh, Bravo, we got movement out here. On the way.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강한 적법성이라는 게 100대 0, 0대 100 이렇게 좀 강하게 이게 그 결과를 내린 것에는 긍정이랑 부정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약한 적법성. 그러니까 이건 대충 둘 다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정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댓글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논문이기도 하고 연구이기도 합니다. 네, 다른 거는 이거는 저희 생성형 AI 하는 랩에서 만든 것이고요.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작곡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랩에서 출품을 했던 건데요. 잠깐만 조금만 보고 갈게요. 다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과 영상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쇼츠를 저희가 2개를 만들어 봤는데 둘 다 갖고 왔어요. 계속 만들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유립스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 만들고
거기에 있는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Feed a bankroll, how the saying go. Got it flooded to my ankles. Need a raincoat. Pair of boots and a dang bow. Gotta stay flow. I might pull up in a stagecoach playing Beethoven. Whoa. Didn't think that it would work. Now they coming out the woodwork. Built up my own platform. Could say I'm in the woodwork. Made the song go viral. Probably off some footwork. Well, either that or the hook work. Always think of the hook first. Now I gotta Make a bag just to keep the lights on. I'm on your desktop, I'm an icon. They say, hi, con, could you put a price on? I said, I ain't selling nothing, these are my songs. Been in my bag, got a satchel pack, give me a chance. Acid rap, Carry the weight, no fragile bag, factor cap. that's a fact. Even my cap. 네, 이런 것도 했었고요. 네,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계속 보여드리지 않아도 어떤 연구를 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연구 모임들이 한 80개 정도가 실제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고 누적적으로는 800개가 넘는 연구 모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뭐 AI 프렌즈도 그렇지만 그냥 취미 생활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회사 끝나고 오고 뭐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오고요. 학생인데 공부하다 좀 오고요. 어떤 교수님들도 계시고 뭐 회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논문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게끔 저희가 장려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소속이 모두의 연구소라는 소속으로 이번에 지금 CVPR 하고 있었죠. CVPR에도 5편이 이번에 나갔고요. 뭐 뉴립스나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나 뭐 이런 유명한 학회나 저널에 저희가 이제 취미생활이지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대기업 연구소나 정부 출연 연구소나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진짜 취미생활 하면서도 커뮤니티도 연구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파들의 세계에서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45편의 학회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은 국제 학회이고 다음에 나올 저희가 이 연구 모임이란 연구 서비스 외에 교육 서비스도 하거든요. 저희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국내 학회를 내도 저희가 카운트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좀 이미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좀 같이 연구를 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좀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AI를 교육할 수 있는 아이펠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듭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에 있었고요. 대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전국에 8개 캠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 있고요. 요거는 울산 캠퍼스의 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행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입학하자마자 막 수학 배우고 뭐 코딩 배우고 하기 전에도 일단은 뭐라도 좀 돌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학하고 일주일 안에 푸는 교재인데 이게 인공지능 개발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숫자 손글씨 인식기를 하고 나면은 사실 저거 코드가 몇 줄 안 되고요. 한 10줄이면 되고요. 저기에서 뭐 숫자 몇 개만 바꾸면은 가위바위보도 만들 수 있고요. 가위바위보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 뭐 노인인지 아이인지 구분하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 귤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분하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입학하자마자 금방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를 좀 붙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게 만드는 역계단식 방법을 좀 씁니다. 그리고 뭐 이 처음에 이제 개발을 배울 때 막 리눅스라는 OS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많은 라이브러리도 깔아야 되고 조금 잘못 깔면은 다시 깔아야 되고 하면서 막 학생들이 포기를 금방 해요. 그래서 저희는 웹브라우저 안에서 코딩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강사가 없다라는 게 좀 큰 특징입니다. 이게 강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학습의 개인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좀 똑똑한 친구는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되고 조금 아직은 이해가 덜 된 친구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이해하게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재미없으니까 자기 공부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면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잘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강의식보다는 저희는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서 커뮤니티형 교육을 여기에서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디의 연구소 사용 설명서라 그래서 행동 강령을 이렇게 10개로 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게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요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입학하면은 이 10개로 뭐 되어 있는 뭐 배경 화면, 줌 배경 화면이나 혹은 이런 게 뭔지도 좀 알려주고 하고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제가 투표했거든요. 6번이었어요. 함께 상의해보죠. 15분째 듣고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 분들이 있어요.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네, 사람들이 6번에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 커뮤니티형 교육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저희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퍼실리테이팅을 할 때 쓰는 스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게 만들 때랑 뭔가를 만들어낼 때랑 퍼실리테이팅 스킬이 달라야 된다가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해하게 할 때는 개인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는 뭐 논문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뭐 1시간 만에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이해하기 위해선 충분히 시간을 줘야 그들이 다 이해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돼서 이게 퍼실리테이팅이 들어가야 된다가 요 왼쪽이고요. 만들어내는 거는 다 해봐야 된다에 가깝습니다. 뭐 사실 똑같은 말인데요. 만들어내는 건 이제 말하기나 뭐 글쓰기나 가르쳐보기나 코딩하기인데요. 이게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서 4명한테 뭐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 1명이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발표도 다 해보고 코딩도 하면은 다 코딩을 스스로 직접 다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퍼실리테이팅을 하게끔 저희가 계속 내부에서 퍼실리테이션 교육도 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상대평가를 조금 없애놨어요. 저희는 절대평가만 하고요. 평가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평가는 해야죠. 시험은 봐야죠. 근데 절대평가를 하고요. 상대평가를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적이 돼요. 이 친구보다 잘해야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상대평가를 넣지 않고 절대평가. 그래서 모두가 잘하면 다 패스가 되고 모두가 못하면 페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이제 진행을 하던 학교였는데요.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진짜 몰입도가 뚝 떨어집니다. 오프라인이 훨씬 재밌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도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이제 퀘스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두어서 좀 게임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이제 보스 몹이 그 퍼실리테이터예요. 퍼실리테이터가 어디 던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스를 깨야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는 퀘스트가 크게 4가지 타입의 퀘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타 팀을 이해시켜라 퀘스트 같은 경우는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어요. 그럼 A 그룹이 B 그룹한테 열심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B 그룹이 그 퍼실 몹한테 그 시험 보러 들어와요.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A 그룹도 점수를 가져가요. 가르쳐 준 데가. 그리고 못 보면 A 그룹도 점수를 못 가져가요. 그러면은 되게 잘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가르쳐 주고 이런 활동 자체를 시스테매틱하게 이 퀘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아이펠에서는 이제 코어 과정이라 해서 기초 과정이 하나 있고요. 리서치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고급 과정이 있는데 이게 리서치 과정의 어떤 커리큘럼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동그란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교재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과 가위바위보 하기 뭐 이런 것처럼 그 교재 하나가 저희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 노드가 있고요. 그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서브 퀘스트를 항상 뭔가 하나 배우면 퀘스트, 뭔가 배우면 퀘스트를 하다가 큰 메인 퀘스트는 하루 종일 뭔가 해커톤 하듯이 풀어야 되는 조금 큰 단위의 퀘스트가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쭉 배우고 이제 전공을 선택을 해 영상 처리로 갈지 자연어 처리로 갈지 선택을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졸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이 뒤는 이제 모드 연구소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거를 하기보다는 좀 질의응답을 조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일단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